여러분,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옆 동네에 불이 나니까 보험사가 여러분 집에 있는 소화기를 훌쩍 빼앗아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더러 직접 와서 그 불까지 끄라고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복잡한 상황을 오늘 심층 분석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2026년 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맞닥뜨린 치명적인 안보 딜레마와 경제적 충격입니다. 중동에서 터진 화약고가 어떻게 우리 아시아의 일상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점은 호주나 일본,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아주 거대한 모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면서 아시아로 오는 에너지 공급망에 목줄을 딱 쥐고 있잖아요. 에너지 물가 폭등 같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막으려면 당장 개입해야 할 것 같지만 또 동시에 이 머나먼 중동의 늪에 자국 군대를 보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에 휘말릴까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기사들을 쭉 훑어보니까 미국 행정부의 태도도 상당히 혼란을 주더라고요. 처음엔 동맹국들한테 파병을 막 압박하더니 며칠 뒤엔 또 필요 없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한국만 해도 중앙일보 기사에서 불은 트럼프가 내고 소방청구서는 한국에 날아왔다.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거든요. 게다가 서울 시내에서는 남해 침략 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보낼 수 없다면서 연일 거센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타카이치 사내 총리 역시 국민 80%가 참전에 반대하는 거대한 여론의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과거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조차 2015년에 미국이 선제 타격으로 시작한 전쟁은 지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정도니까요. 이 반발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수십조 원의 방위비를 내고 막대한 경제적 기여를 약속한, 말하자면 VIP 회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번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미국한테 버림받을 것처럼 벌벌 떠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안보 방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인데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조차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를 만큼 군사 자산이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즉, 제로섬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피를 흘리며 돕지 않으면 미국이 아시아를 지키던 미군과 무기들을 몽땅 중동으로 빼버릴 거라는 공포가 덮친 겁니다. 굳건했던 안보 공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잠깐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중국과 북한이 코앞에 있는 아시아를 진짜로 비우겠어요? 설마 이미 병력을 막 빼고 있는 건 아니죠? 놀랍게도 그 공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면서 아시아 안보의 핵심 억지력 역할을 하던 미 해병대 원정대가 중동을 향해 고속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병력이 태평양을 텅 비우고 떠난 건 2004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라크전 이후로 처음이요? 일본에서 병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한국 상황을 보면 이게 단순한 병력 이동을 넘어섰더라고요. 적의 미사일을 막아주는 방패인 사드와 패트리오트 포대 일부가 벌써 중동으로 재배치됐잖아요. 과거에 사드 배치할 때 중국한테 그 혹독한 경제적 보복을 당하면서 세워둔 자산인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항상 뜻대로 할 수만은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참 답답한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이동의 연쇄작용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사실 대만입니다. 대만은 2027년에 중국의 잠재적 위협 시기로 보고 그 하늘을 지켜줄 핵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PAC-3나 나삼스 같은 무기들을 미국에 대거 주문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무기 생산 라인이나 물류가 다 중동 쪽에 쏠리면서 그 필수 무기들의 인도가 무기한 지연될 위기에 처한 거군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화재보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만은 아예 자기 돈을 주고 최신형 소화기를 주문했는데 배송 기사가 중동에 불 끌어가느라 배송 자체가 멈춰버린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만의 국가 생존 시간표 자체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지금 아시아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대전환기죠.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외부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동맹의 부재라는 내부적 공백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제 진짜 플랜 B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흐름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인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의 불씨는 단지 주유소의 기름값이나 경제 지표를 흔드는 데 그치지 않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핵심 안보 방패를 빼내가고 대만의 운명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꼭 한 번쯤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아시아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우산을 믿지 못해서 각자 핵을 포함해 독자적인 무장을 하거나 자체적인 지역 안보 동맹이라는 진정한 플랜 B를 실행에 옮긴다면 어떨까요?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지 않을 거란 걸 깨달은 순간 스스로 소방차를 만들기 시작하는 이 세계의 모습. 이게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끝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새로운 냉전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